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싱글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싱글턴 패턴은 이름 그대로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만들도록 보장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건 하나만 있어야 해 라는 상황이 꽤 자주 나오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싱글턴 패턴이 뭔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자바에서 구현하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싱글턴이 어떻게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단점과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싱글턴 패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만 생성되도록 보장하고 어디서든 그 하나의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싱글턴 클래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스태틱 변수로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막아놓고 get instance라는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로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3가지가 싱글턴의 기본 뼈대예요. GOF 디자인 패턴, 그러니까 gang of 4 디자인 패턴에서 생성 패턴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실제로 싱글턴 패턴은 언제 사용할까요?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회사에 프린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각자 프린터를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프린터를 공유하죠. 만약 사람마다 프린터를 따로 만들면 비용도 낭비되고 관리도 복잡해집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여러 개 만들면 커넥션이 낭비됩니다. 로깅 시스템이 여러 개면 로그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추적이 안 돼요. 설정을 관리하는 객체가 여러 개면 설정 값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요. 핵심은 공유 자원을 한 곳에서 관리해야 할 때 싱글턴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싱글턴을 만들려면 3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new 키워드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어요. 문을 잠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프라이빗 스태틱 변수로 인스턴스를 클래스 내부에 보관합니다. 금고 안에 열쇠를 넣어두는 거예요. 셋째,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인 get instance를 만들어서 유일한 접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인스턴스를 받을 수 있어요.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get instance를 호출하면 먼저 인스턴스가 널인지 확인합니다. 널이면 새로 만들고 이미 있으면 기존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 이제 구현 방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이니셜라이제이션, 즉 즉시 초기화 방식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인스턴스를 클래스가 로드될 때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해서 한번 만들면 바뀌지 않아요. get instance는 그냥 그걸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장점은 구현이 매우 단순하고 스레드 세이프하다는 거예요. JVM이 클래스를 로드할 때 단 한 번만 실행하니까요. 단점은 이 클래스를 실제로 안 쓰더라도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객체라면 상관없지만 무거운 객체라면 메모리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 지연 초기화 방식입니다. 필요할 때 만들자는 아이디어예요.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인스턴스는 널이에요. get instance를 호출했을 때 비로소 널인지 확인하고 널이면 그때 만듭니다. 두 번째 호출부터는 이미 만들어진 걸 돌려주고요. 장점은 필요할 때만 인스턴스를 생성하니까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get instance를 호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스레드 A가 인스턴스가 널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인스턴스를 만들기 직전에 스레드 B도 똑같이 널인지 확인합니다. 스레드 A가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스레드 B도 널이네 하고 넘어가요. 결과적으로 둘 다 인스턴스를 각각 만들어 버립니다. 싱글턴이 깨지는 거죠. 실제 서비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커넥션 풀이 2개 만들어지면 커넥션이 2배로 생기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더블 체크드 락킹, 줄여서 DCL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코드의 핵심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스턴스가 널인지 확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예요. 널이면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한 번 더 널인지 확인해요. 이게 두 번째 체크입니다. 왜 2번 확인하냐면 첫 번째 체크와 싱크로나이즈드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이미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에 볼라타일 키워드가 붙어 있는데 이건 메모리 가시성을 보장해줍니다. 한 스레드가 인스턴스를 만들면 다른 스레드도 바로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후에는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을 거치지 않으니까 성능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빌퓨 방식입니다. 자바에서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코드를 보시면 홀더라는 프라이빗 스태틱 이너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를 선언합니다. get 인스턴스를 호출하면 홀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권장되는 이유는 바로 자바의 클래스 로딩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이너 클래스인 홀더는 get 인스턴스가 처음 호출될 때 비로소 로드됩니다. 클래스 로딩은 JVM이 스레드 세이프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싱크로나이즈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지 로딩도 되고 스레드 세이프도 보장되고 코드도 깔끔합니다.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이에요. 5번째는 이놈 싱글턴입니다. 이펙티브 자바의 저자 조슈아 블로크가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이놈으로 싱글턴을 선언하면 자바가 알아서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어줍니다. 사용할 때는 이놈 싱글턴 인스턴스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리플렉션 공격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들은 DC 리얼라이즈 할 때 새 인스턴스가 생길 수 있고 리플렉션으로 프라이빗 생성자를 강제 호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놈은 자바 언어 차원에서 그런 걸 막아줍니다. 단점은 상속이 불가능하고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사실 싱글턴을 직접 구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스프링의 기본 빈 스코프가 싱글턴이거든요.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인 클래스는 스프링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어서 관리해줍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디자인 패턴의 싱글턴은 JVM 전체에서 하나이고 개발자가 직접 구현하지만 스프링 싱글턴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단위이고 프레임워크가 관리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실무에서 스프링을 쓴다면 대부분의 경우 프레임워크에 맡기면 됩니다. 싱글턴은 편리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싱글턴은 전역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테스트 하나에서 상태를 바꾸면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모고 오브젝트로 교체하기도 까다롭고요. 둘째, 결합도가 높아집니다. 여러 클래스가 싱글턴에 직접 의존하게 되면 싱글턴을 바꿀 때 영향 범위가 넓어져요. 셋째, 안티 패턴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결국 전역 변수를 객체 지향으로 포장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현대 개발에서는 싱글턴을 직접 구현하기보다 디펜던시 인젝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가지 구현 방식의 특징을 비교한 테이블을 보시면 빌퓨 방식이 스레드 세이프와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모두 지원하면서도 코드가 깔끔해서 가장 추천됩니다. 실무에서의 팁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프링을 사용한다면 빈 스코프를 활용하세요. 순수 자바 환경이라면 빌퓨 방식을 우선 고려하세요. 시리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놈 싱글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싱글턴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